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최근 몇 주 사이에 아주 일약 유명인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급부상한 분이 계십니다. 페이스북에서 아주 구름같이라는 팬이라고 그럴까요? 건드리고 다니고 아주 문장도 미려하고 문화 감각에 유머 감각도 탁월하신 분인데 변호사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인터뷰에 모신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비하하는 온갖 폐륜적인 무슨 일배류의 망언 이런 것들을 보고 격분하셔서 인터넷이나 SNS, 카카오톡,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캡처를 해서 출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나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하겠다. 이런 협조 요청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셨던 분입니다. 원래 이분이 이런 그 변호사의 주전공이 어느 쪽인지는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보겠고요. 법무법인 더 펌의 정철승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나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민망해서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요. 네. 뭐 틀린 건 없죠? 많이 틀린 것 같은데요. 과장한 것도 없고요.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협조 요청 드립니다. 제가 그 골자를 방금 일러드리기도 했는데. 네. 그거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한 1200명이 좀 넘더라고요. 네. 제보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 네.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합니다. 한 일주일 새에 네. 그 이메일로 해가지고 한 120, 30통 정도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아주 수십여 건의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시키지는 않았고, 예. 이제 그거는 다음 주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네. 이 초기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말들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제 올린 경우가 많이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이제 그 신고된 사실을 알고 저한테 반성 메일을 보내오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하. 예, 그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예. 이제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그런 망언들을 한 경우인데, 네. 그 되게 보니까 다 학생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아무개 고등학교 몇 학년 아무개다, 뭐 재수생인 누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뭐 간절히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반성문 같은 거를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이제 게시를 하고 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좀 뭐 선처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자정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그런 것은 뭐 좀 기회를 준다는 거 있겠고. 네. 의도를 갖고 아주 악질적으로 반복해서 네. 반성의 기운 없이 오히려 항의할수록 더 승하게 뭐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 법의 체계든 우리가 지금 도덕과 뭐 그 양심만으로는 이미 도를 넘어선 것 같아서 네. 그래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제가 한두 가지 좀 실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네. 그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분들 가슴을 후벼 파는 네. 폐륜적인 글을 올리는 거 그거 친고죄입니까? 그러니까 가족분들만이 소를 낼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이제 친고죄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야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형법상에는 이 모욕죄인 경우에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명예훼손죄인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가지고 네. 피해자가 아니라 뭐 제3자라도 고발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이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은 처벌할 수 없도록 아하.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모욕과 명예훼손이 조금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체증을 지금 불특정 다수들에게 협조 요청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체증된 것 중에 뭐 절절히 반성하고 이런 친구는 좀 젖혀두고 네. 정말 악질적이다, 문제가 있다 하는 리스트는 만들어서 그러면 네. 어떤 식으로 법적 다툼 쟁송을 이어나가실 계획이세요? 일단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가지고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이것이 명예훼손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이면 하지만은 이제 뭐 모멸적인 그러한 얘기들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또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네, 모욕죄.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유가족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네. 그분들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식으로 해서 네. 형사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니까 지금 근데 사실 이분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그렇죠. 경황이 없고 게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한 번 뒤집어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참 이게 애매한 참 힘든 일인데 그 점을 이렇게 자임해서 이게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무슨 금전적인 뭐 또는 사건 수임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변호사님을 격발시켰던 사람이 네. 자칭 기자라는 그 서승만 씨. 네. 예, 제가 서승만 씨에 대해서는 제 이강윤의 오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뭐 그 뒤로 좀 반성을 하나요? 아니면 꼬리를 좀 내렸나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요? 뭐 반성을 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제가 접하지 못했고요. 네. 뭐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뭐 여전히 네. 똑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 서승만 씨뿐만 아니라 예. 최근에 이렇게 관찰되는 좀 어떤 그 특이한 경향이 있는데 이 이 초기에는 철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장난 삼아서 그렇게 망언을 올리고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스스로 이거 잘못하다가는 혼난다라는 어떤 뭐 그런 소문이 나왔는지 지금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최근에 며칠 전서부터 이 본인의 이 신분, 뭐 얼굴과 이름과 심지어는 직업까지 전부 다 공개된 그런 성인들이 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망언과 명예훼손성 그리고 또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올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본인들한테 직접 물어보지를 않아서 네. 그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제 짐작으로는 의도적으로 한 것인 것 같고 네.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뭐 어떤 본인이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영웅주의가 됐건 아니면 자기 평소 지론이건 간에 아무튼 그 시쳇말로 네. 다 밝히고서 내뱉째라 하는 식으로 그냥 막 무식하게 달라든다 뭐 이런 것 같네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유명해지고 네.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됨으로써 뭐 유리해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행위들이 일종의 모방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승만 씨 경우도 네. 이제 뭐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 인물 비슷하게 돼버린 좀 약간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제가 봤는데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실정법상으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되는 그러한 그 범법행위입니다. 네, 그 처벌시킬 법적 근거가 명백히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아주 엄하게 혼을 좀. 일단 네. 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규정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SNS 등 그 정보통신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면은 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대가 7년이면 꽤 중형에 드는 거고. 상당히 무겁죠. 네. 상당히 무거운데 그런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뭐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 몰라서 그렇게 함부로 위험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를 엄히 처벌을 하고 네. 또 그러한 예를 보여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네. 이제 그 어떤 모방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따라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죄의식을 들게 해야 모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통화가 됐으니까 하나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여쭤볼게요. 네. 어떤 국회의원 그 똑똑하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미국 얘기하면서 좀 뭐 나름대로 답을 주셨는데 네. 표현의 자유 네, 어디까지 보호되는 겁니까? 그리고 보호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표현의 자유,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유권이 우리 헌법에는 규정돼 있죠. 네. 예, 그렇지만은 그 자유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한계라고 하는 게 이 법률 또는 선량한 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 예. 이런 것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자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네. 지금 그 제가 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네. 이 실정법상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입니다. 네, 네. 예, 그런 행위를 범해놓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도덕적 규탄이나 양심 이게 아니고 명백히 법률가로서 현행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들을 상대로 법률적 대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이강윤의 오늘이 굉장히 게시판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된 곳인데요. 네. 사도 요한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닉네임이 아주 멋있네요. 네. 변모 씨는 처벌 안 되나요? 아마 변희재 씨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변모 씨라고 일단 해두고 이 변모 씨는 이런 지금 변호사님이 하고자 하는 거기에 그 범주에 안 들어갑니까?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변희재라는 이름은 아실 텐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유포를 시켜가지고 우리 그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한테 상처를 줬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예, 그런데 뭐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했나? 예,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행위가 포착이 된다면은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네, 많은 발언 중에서도 저촉되는 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페이스북 제가 정 변호사님 팬이기도 한데요. 감사합니다. 위정자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시민이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어느 날인가 이렇게 쓰셨죠. 네. 짤막하게. 그렇습니다. 참, 멋있었습니다. 그럼 현 단계에서 시민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글을 올렸었던 이유는 네. 어떤 분들이 이 세월호 이 참사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 때문에 네. 각자 스스로 반성을 해라. 하자. 왜 남한테 탓을 하느냐. 전체 그런 책임이다, 얘기들을 많이 그랬죠. 해가지고 네. 과연 그런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제 생각을 좀 그렇게 정리를 해봤던 건데요. 네. 물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그 책임을 크고 작게 부담합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은 그런 식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문제 삼는다면 네. 이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이 벌어진 일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네. 그 토대 내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 도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해야 되겠죠, 물론. 물론 그렇죠.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을 예로 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하셨던 글도 관심 깊게 읽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이 일에 반드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청취자들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말씀드립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 펌의 정철승 대표 변호사였습니다.